세종대왕의 궁궐에는 여러 후궁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이들만 해도 상당수였고 기록되지 않은 후궁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빈 강씨 세종의 후궁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여인, 무려 8명의 왕자와 공주를 낳아 궁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신빈 김씨도 자식은 없었지만 세종이 승하할 때까지 곁을 지킨 후궁.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혜빈 양씨 문종의 어머니인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세종의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킨 후궁 중 한 명. 야사에 따르면 이 여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암투, 그리고 때로는 연대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영빈 강씨는 세종의 후궁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자녀만 8명. 위는 소원왕후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영빈 강씨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궁중은 술렁였습니다. 후궁이 왕자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권력의 재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빈마마의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 왕자를 낳았으니 품계도 오르시겠지. 우리도 영빈마마께 잘 보여야 하지 않겠나? 궁녀들과 내관들 사이에서 이런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빈 강씨의 위세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녀의 처소는 더 화려해졌고 그녀를 모시는 궁녀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영빈의 야망. 야사에 따르면 영빈 강씨는 단순히 왕자를 많이 낳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영빈은 자신의 측근 상공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는 없을까? 물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낳은 세자훗날의 문종과 엄연히 존재했고 그 뒤를 이을 세손훗날의 단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심 있는 후궁들은 늘 꿈을 꾸었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는가? 세자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어떤 정치적 사건으로 폐위된다면 그때 자신의 아들에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고. 측근 상공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마, 그런 말씀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역모로 몰릴 수 있습니다. 영빈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꿈꾸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영빈이 신빈을 보는 눈. 영빈 강씨는 다른 후궁들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왕자를 낳은 후궁들은 잠재적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신빈 김씨는 달랐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장면이 전해집니다. 어느 봄날 후원에서 후궁들이 모여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빈 강씨가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을 때 신빈 김씨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후궁 하나가 시샘하는 듯한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영빈 마마는 참 복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아들 하나 낳기도 어려운데. 그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신빈 김씨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을. 그때 신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빈 마마의 왕자님들은 모두 건강하고 총명하십니다. 궁궐의 경사이지요. 저도 왕자님들이 무럭무럭 자라시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영빈 강씨는 신빈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에 비아냥이나 질투가 섞여 있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신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만 있었습니다. 영빈은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위험하지 않다. 자식도 없고 야망도 없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킬 뿐이다. 그 후로 영빈 강씨는 신빈 김씨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호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플 때 신빈이 보낸 약재를 받기도 했고 명절 때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빈이 몰랐던 것. 영빈 강씨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이 항상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식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집니다. 8명의 자녀를 둔 영빈은 늘 불안했습니다. 한 아이가 아프면 밤새 잠을 못 잃었고 한 아이가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구나 자식들끼리도 경쟁이 생겼습니다. 누가 더 왕의 사랑을 받는지, 누가 더 좋은 혼처를 얻는지, 누가 더 중요한 관직에 오르는지. 영빈은 자식들 사이를 조율하느라 날마다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반면 신빈 김씨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외롭지만 동시에 자유롭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혜빈 양씨, 왕비를 대신한 여인. 소원왕후의 죽음. 세종 때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소원왕후의 승하였습니다. 소원왕후는 세종의 정비였고 문종을 비롯한 여러 왕자와 공주를 낳았습니다. 세종과 금슬이 좋았고 백성들에게도 현명하고 자비로운 왕비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궁궐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세종은 몇 달 동안 제대로 정무도 보지 못할 정도로 상심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왕비를 그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스럽게 간언했습니다. 전하, 용체를 돌보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추스르십시오. 세종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혜빈 양씨의 등장. 이때 세종의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킨 후궁이 혜빈 양씨였습니다. 혜빈 양씨는 총명하고 세심한 여인이었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밤 세종이 혼자 소원왕후의 빈전을 찾아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감히 왕을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혜빈 양씨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세종에게 다가가 망토를 걸쳐드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밤이 차갑습니다. 중전마마께서도 전하께서 편찮으신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세종은 혜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 말이 옳다. 그 후로 혜빈 양씨는 세종의 곁에 자주 머물렀습니다. 왕비가 있던 일들 중 일부를 대신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왕의 건강을 챙기고 왕의 의복을 관리하고 왕이 쉴 때 곁에서 조용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의 질투. 당연히 다른 후궁들은 혜빈을 질투했습니다. 혜빈이 왕비 행세를 하는구나. 왕비께서 안 계신 틈을 타서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려는 것 아닌가. 궁궐 안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영빈 강씨는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왜 혜빈이 왕의 곁을 지키고 있는가? 어느 날 영빈은 혜빈을 따로 불렀습니다. 혜빈, 요즘 전하를 자주 뵙는다며? 혜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전하께는 우리 모두가 있지 않나? 굳이 그대 혼자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영빈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영빈마마, 저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다만 전하께서 편안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영빈마마께서도 전하를 뵙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그리하십시오. 영빈은 혜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교묘한 말장난인지. 신빈 김씨의 중재. 이런 긴장 상황에서 신빈 김씨가 조용히 개입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신빈은 영빈과 혜빈을 각각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빈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빈마마, 전하께서는 지금 매우 힘드신 때입니다. 우리 후궁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신다면 더욱 상심하실 것입니다. 혜빈마마는 다만 전하를 위로하고 싶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혜빈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빈마마, 전하를 가까이서 모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후궁마마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은 영빈마마께도 기회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신빈의 이런 중재 덕분에 영빈과 혜빈 사이의 긴장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신빈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쪽 모두에게 합리적인 조언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다른 후궁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신빈은 공정하다. 신빈은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 신빈에게는 속셈이 없다. 이런 평가가 궁궐 안에 퍼졌습니다. 소용박씨, 아름다움에 기댄 여인. 새로운 후궁의 등장. 세종 말년 궁궐에 새로운 후궁이 들어왔습니다. 소용박씨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소용박씨는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피부는 백옥 같았고 눈은 맑은 가을 하늘 같았으며 걸음거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았다고 합니다. 세종은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소용박씨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처음 몇 달간 세종은 소용박씨를 자주 불렀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긴장했습니다. 영빈의 경계. 영빈 강씨는 소용박씨를 경계했습니다. 저 여자가 왕자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영빈의 측근 상궁이 대답했습니다. 마마, 전하의 연세를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다. 저 여자가 전하의 총애를 받으면 궁중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영빈은 소용박씨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용박씨가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늦게 도착하게 만들거나 소용박씨를 모시는 궁녀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어 제대로 시중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용박씨의 오만. 소용박씨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후원에서 후궁들이 모였을 때 소용박씨가 다른 후궁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궁중의 후궁들께서 외모를 가꾸시는 데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전하를 뵐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꾸며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은 명백히 다른 후궁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영빈 강씨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용마마는 젊으시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궁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빈의 조언. 그날 저녁 신빈 김씨가 소용박씨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용박씨는 놀랐습니다. 신빈은 궁중에서 존경받는 후궁이었고 품계도 높았습니다. 신빈마마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신빈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용마마 오늘 후원에서의 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용박씨는 긴장했습니다. 꾸중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빈의 말은 달랐습니다. 소용마마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전하께서 마마를 좋아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궁중은 복잡한 곳입니다. 아름다움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후궁마마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소용박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신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중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의미를 가집니다. 마마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더라도 다른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십시오.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겸손과 지혜는 평생 갑니다. 그리고 다른 후궁마마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언젠가 마마께서 어려울 때 그분들이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소용박씨는 신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소용박씨의 변화. 신빈의 조언 이후 소용박씨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했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빈 강씨에게는 자신의 발언이 무례했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영빈은 놀랐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후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신빈이 조언을 했구나. 영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빈은 참 영리한 여자다.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서도 궁중의 평화를 지킨다.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 궁중의 암투와 신빈의 중립. 왕자들의 경쟁. 세종에게는 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원왕후가 낳은 왕자들, 영빈 강씨가 낳은 왕자들, 그 외 다른 후궁들이 낳은 왕자들. 세자문종의 지위는 확고했지만 다른 왕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좋은 관직을 받는지, 누가 더 왕의 신임을 받는지,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지. 그리고 이런 왕자들의 경쟁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어머니인 후궁들 사이의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영빈과 다른 후궁들의 대립.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영빈 강씨의 아들 중 하나가 중요한 관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빈은 기뻐하며 궁중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궁 중 하나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왜 영빈마마의 아드님만 좋은 자리를 받으십니까? 다른 왕자님들도 계신데요. 영빈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전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전하께 말씀드리시지요.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신빈 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모든 왕자님들께서는 각자의 재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관직이 더 좋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의 결정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신빈의 말에 양쪽 모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사건과 후궁들. 세종시대에도 여러 정치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의 당파 싸움, 정책을 둘러싼 논쟁, 때로는 역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후궁들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아들이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야사에 따르면 어떤 후궁은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려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후궁은 자신의 친척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자 세종에게 그 친척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세종은 크게 노했습니다. 후궁이 정사에 개입하려 하는가? 이것이 궁중의 법도인가? 그 후궁은 한동안 왕을 만날 수 없었고 품계도 강등당할 뻔했습니다. 신빈이 지킨 원칙. 반면 신빈 김씨는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녀는 애초에 정치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신빈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잘 모릅니다. 전하와 대신들께서 지혜롭게 결정하시겠지요. 이런 태도 덕분에 신빈은 어떤 정치적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